박선호 의원 하셨죠? 예. 김대우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저쪽으로 좀. 네, 전 방첩사단장입니다. 예. 오전에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방첩사일 경우에 계엄 사범에 대한 체포 검거, 이거 계엄령이 발령되면 예, 계엄 사범에 대한 체포 검거와 수사본부 구성이 방첩사 임무다 말씀하셨죠. 네, 이게 명시 과업에 포함된 내용이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선영 의원께서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하는데 이게 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첩사에서 오늘 청문회 앞두고 방첩사 분들끼리 아니면 방첩사 분들이나 국회의원하고 뭐 진술 맞춘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다른 사단에 분리 파견돼 있고 예, 따로 근무를 하고 없죠? 있어서 전화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예. 그 단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지금 피해자로 입건돼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예, 그 뭐 신병에 대해서는 뭐 수사하는 쪽에서 이야기가 없던가요? 예, 입건 후에 계속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그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방첩사에서 10개 팀 49명이란 말도 나오고요. 네, 7개 조, 출동조가 7개 조로 돼 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전혀 아닙니다. 10개 조였고 예. 10개 출동조였고 그 5명씩 하고 마지막 조가 5명이 안 채워져서 4명만 출동시켰습니다. 그러면 10개 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을 편의로 나눈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느 조가 누구 맡아라 이런 식으로 과업이 부여된 그런 구분입니까? 그냥 차량 기준으로 했고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14명이 오다 보니까 처음에 불러주는 순서대로 명단을 한 명씩 알려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 그러면 어느 팀이 누구 맡아라 이렇게 뭐 체포를 지시했으면은 그래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직접 체포하면 안 되고 예. 여기 특전사나 경찰에서 병력을 인계해주면 그 신병을 인계받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는 임무를 부여하면서 그 임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1조는 누구고 2조는 누구고 처음에 이렇게 한 5개 조까지 가다가 나중에 이제 3명으로 압축되면서 그때는 그동안 지시한 건 다 잊어버리고 10개 조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그 3명에 집중하라라는 3명에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이송시켰다는 지난번에 거죠. 말씀하신 내용을 그 정리해 보면 그 부대원 등을 출동시키면서 민간인이고 정치인이다 보니 방첩사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과 합류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첩사에서 맡은 임무가 체포입니까? 그냥 인계받아서 이송하는 겁니까? 제가 미리 유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예. 제가 부여된 명령 자체가 잡아서 이송시키라는 임무였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사실 뭐 좀 전에 진술했던 과장하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체포란 용어도 나오고 그 사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출동조를 시키는 1조부터 출동시키는 수사관들 한 명 한 명한테 제가 다 지시를 할 때는 제가 이건 체포로 수사관들이 출동돼서는 나중에 수사관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체포가 아닌 단순하게 신병을 인계받아서 이송하는 임무만 부여하고 뭐 절대 그때 일단 가서 대기 먼저 해라. 아마 국회 정문도 통과할 그러면 단장님이 여인영 사령관한테 받은 명령하고 단장님이 그 출동하는 팀한테 지시한 명령하고 내용이 다른 겁니까? 예,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소극적이고 좀 단장님 예. 워딩을 예, 여인영 사령관한테는 뭐라고 명령을 받았다 하는 거 하고 예. 출동하는 조한테는 최종적으로 단장님이 뭐라고 명령했다 하는 예. 거 워딩을 한번 해보세요. 예. 예인영 사령관은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예. 예, 그래서 그 잡아서라는 말에 어떤 체포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상황이 보니까 특전사에 둘러싸여 있고 경찰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합동사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민간인을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그런 명령 받았는데 예, 단장님 그래서- 본인 판단 하에서 예, 제가 명령한 거는 판단하에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저는
신병을 경찰이나 특전사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예. 그 신병을 수방사로 이송만 하는 임무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첩사에 누가 다른 경찰이나 뭐 다른 수사기관에서 신병 인계 안 해주면은 방첩사는 아무런 조치를 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자, 단장님, 자, 끝났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그래, 1번. 박 의원 1번 더 들으세요. 저 육군참모총장님, 예, 네, 그 사실 이때까지 진행된 청문회를 보면 우리 육참총장님은 그냥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됐을 뿐이지 그 전에 뭐 계엄에 관련된 논의를 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참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돼가지고 그 사령관에 맞는 일단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황실 꾸리고 그다음에 상황실에 근무할 인원들 챙기고 하는 그 상황이 시간이 좀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끝날 때까지 안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차, 3차 계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계엄 선포된 그거에 따른 조치조차도 제대로 못 하신 상태에서 끝나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이 지금 계속 혼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서 제대로 못 하시는 설명이 있던데 예. 지금 그 참모총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보시죠. 네. 예.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좀 제가 좀 복잡합니다. 움직인 게. 그리고 제가 만난 분들과의 대화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지휘하는 조직이 일단 사실 없으니까 누구도 저에게 어떤 사항을 보고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듣는 것은 전화기로 와서 장관님이나 뭐 어떤 분, 안보시자면 누가 전화가 오면 그거 확인하는 게 저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계엄과장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그때 뭐 누구 출입하고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누굴 참모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연락이 온 것을 물어보면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단답식으로 하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 사실은 정확한 맥락을 모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언론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저는 늘 부하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마디마디의 승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긴다. 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예. 안 되는 거죠. 없고 또 제가 민홍초 의원님 말씀도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도 제가 정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게 약간 시간과 맥락이 다른 것들이 자. 있습니다. 네네. 총장님, 네.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죄송합니다. 총장 대장은 평시에는 누구나 똑같지만은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소금이 물을 쫙 빨아들듯이 이런 역량을 발휘를 했어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계속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또 똑같습니다. 네. 별 4개의 양 어깨에 무거운 일 있을 때는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런 개념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 전쟁 여기서 잘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거 저 말하면 안 되는 네. 겁니다, 이게. 네, 너무 복잡합니다. 네. 네, 수사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좀 이거 마무리하고 갑시다.